아인슈타인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피카소라는 화가 그때 당시에는 이 태상을 멀리서 하나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원근법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이 기존의 원근법을 무너뜨리고 이 동시에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3차원의 입체를 2차원의 화폭에 올려다 놓는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채택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아인슈타인 역시 지각에 의존했었던 기존의 실증적 실험의 한계를 넘어서 사고 실험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해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파헤쳐 놓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공부했던 시공간의 상대성에 따른 동시성의 상대성처럼 기묘하게 발생할 수 있었던 두 개의 현상, 길이 수축과 시간 지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일단 시간 지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지연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이 상황을 전제를 할게요. 빛의 속력에 근접하는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우주선 내부의 관찰자 A와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B가 이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이 천장의 거울을 찍고 반사하여 다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사건을 보는 거예요. 일단 A의 입장에서 빛의 왕복 시간을 정의하겠습니다. 빛이 왕복하는 시간 델타 t는 빛이 왕복하는 거리를 빛의 속력 c로 나누는 값으로 정의되겠죠. A의 입장에서는 A 역시 우주선의 속력 V로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A 입장에서는 모두 다 V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 A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운전석의 부모님을 한번 쳐다보세요. 부모님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정지해 있고 빛이 이렇게 광원에서 출발하여 거울을 찍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직선 경로로 보일 거예요. 따라서 A의 입장에서 빛의 왕복 시간은 빛의 왕복 거리 2L, 지금 빛이 이동하는 거리가 2L인 이유는 이 천장 수직 높이가 L이라고 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2L을 빛의 속력 C로 나누어서 구하는 시간으로 정의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고유 시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빛이 출발하는 지점과 빛이 천장을 찍고 돌아오는 이 지점, 빛이 출발한 지점과 빛이 도착한 지점이 똑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발생한 두 개의 사건은 빛의 출발 그리고 빛의 도착. A의 입장에서는 출발과 도착이 똑같은 지점에서 발생했죠. 그걸 똑같이 바라보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바로 고유 시간입니다. 여러분, A가 측정한 빛의 왕복 시간이 고유 시간이에요. 다시 고유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개의 사건이 똑같은 지점에서 발생한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다. 이제 똑같은 빛의 왕복을 B가 본다고 합시다. 여러분, B 입장에서는 광원과 거울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빛이 출발하는 동안 거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빛이 천장을 찍고 다시 광원으로 가기까지 이 광원 역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B 입장에서는. 그래서 B가 측정한 빛의 왕복 시간은 빛이 이렇게 가는 거리를 빛의 속력으로 나눈 값입니다. B가 측정한 빛의 왕복 시간 델타 t 프라임은 빛의 왕복 거리가 일단 이 길이가 L 프라임이라고 가정할게요. L 프라임은 육안으로만 보아도 L보다 크다는 거 구분합니다. 그래서 빛의 왕복 거리가 2L 프라임이고, 그리고 전 시간에 공부했던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 가정, 빛의 속력 C는 어느 관성계에서든지 항상 일정하다라는 이 광속 불변의 법칙에 따라 B가 바라보는 빛의 속력 역시 C예요. 따라서
빛의 왕복 시간, 똑같은 빛의 왕복 시간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L보다는 L' 값이 크니까 숫자 절대적인 크기는 이 파란색의 크기가 더 크겠죠. 뭐 예를 들어서 A가 봤을 때 왕복 시간을 2초라고 가정하고 델타 T'은 3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왜 이제 시간지연이라 부르는지 설명을 할게요. 자, 빛이 출발하여서 광원에서 출발하여서 천장 찍고 다시 광원으로 돌아오기까지 이 두 사건의 시간이 소요된 것은 A의 입장에서는 2초였어요. 자, A의 입장에서 2초니까 1초의 간격이 이만큼입니다. 반면 B에게는 출발과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이 3초였어요. 3초는 1초의 간격이 이만큼이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지에 있는 B 입장에서 시간 간격보다 정지에 있는 A 입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A의 시간 간격이 더 팽창했습니다. 맞죠? 정지에 있는 A 입장에서의 시간 간격보다 움직이는 A의 시간 간격이 팽창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는 시간 지연을 시간 팽창이라고도 부릅니다. 시간이 팽창된 것만큼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 늘어났다, 시간이 지연됐다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정지에 있는 애 입장에서 움직이는 세상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움직이는 세상의 시간이 팽창했다, 지연되었다, 느리게 간다. 이게 시간 지연 현상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 움직이는 세상, 정지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움직이는 세상의 시간이 느리게 가요. B 입장에서는 똑딱똑 이렇게 갔을 시간이 A 입장에서는 또 딱 이렇게 늘어지게, 느리게 간다는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이 상대성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전 시간에 공부했던 특수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과정, 이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는 어떤 관성계에서든지 물리 법칙은 동등하게 적용된다였죠. 그 말은 어떤 관성계에 있는 사람에게건 다 시간 지연이 적용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예시로 설명 들었던 상황은 B 입장에서, B 관성계에서 보았을 때 A의 시간 지연이었는데, 이제 A의 입장에서 볼게요. A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A의 입장에서는 B가 왼쪽으로 V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따라서 A의 입장에서는 B가 움직이기 때문에 B의 세상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시간 지연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관성계에게 절대적으로만 생기는 현상은 절대 아니고 상대적인 거예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 지연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왜? 상대성 원리 때문에. 다시 B의 입장에서 A가 움직이면 A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고요. A의 입장에서 B가 움직이게 되면 B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면 이 쌍둥이 역설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쌍둥이 한 명은 지구에 남아있고 쌍둥이 한 명은 우주선을 타고 행성 어딘가로 우주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B가 행성에 도착하여서 다시 지구로 귀환하여 이제 A와 조우하게 됐을 때 누가 더 나이가 더 어리느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A의 입장에서는 B가 움직입니다. A의 입장에서는 B가 움직이기 때문에 B의 시간이 느리게 가죠. 따라서 B가 지구로 귀환하면 A의 입장에서는 B가 어려 보여야 돼요. 시간이 더 느리게 갔으니까. 하지만 상대성 원리에 따라 B 입장에서는 A가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B 입장에서는 A가 움직입니다. 따라서 B 입장에서는 A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지연 움직이는 A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다 보니 A의 시간이 느리게 가요. 따라서 B 입장에서는 A가 어려워 보여야 합니다. 이제 지구로 돌아온 순간에 이렇게 모순이 생기죠. 누가 어려 보이느냐. 근데 한 명만 맞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냐면 바로 A가 맞는 말이에요. B는 틀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지연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관성계에서만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A의 경우에는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관성계로 볼 수 있지만 B는 등소운동을 하는 건 맞지만 행성을 찍고 돌아오는 순간 어때요? 방향이 바뀌어버려서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B는 관성계가 아니에요. B는 관성계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A에게만 시간지연이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가 시간지연이었고 이제 길이수축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길이수축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이 모래시계라는 구조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모래시계는 이 시간을 체크하는 도구잖아요. 이 흘러가는 시간의 양을 공간의 면적으로 치환하는 장치, 즉 시간을 공간화한 장치입니다. 어디까지나 비유 같긴 하겠지만 사실 이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빛만큼 빠른 세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정말로 엮여 있어요. 자,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었죠. 이 빛만큼 빠른 세상에서는 이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다 보니 시간분의 거리로 정의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까까지 공부했던 내용은 시간이 왜곡이 되었거든요. 빛만큼 빨리 움직이는 세상에서는 시간이 왜곡된 만큼 이 값이 불변이기 위해서는 공간 역시 왜곡돼야 한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빛만큼 빨리 움직이는 세상에서는 이 공간이 왜곡이 돼요.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가 짧아집니다. 정리할게요. 자, 움직이는 세상의 길이가 수축된다. 역시 여기도 정지한 관찰자 입장에서 움직이는 세상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고 역시 상대성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정지한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 움직이는 세상의 길이가 짧아진다. 그리고 이 길이가 수축되는 방향은 움직이는 방향의 수평 방향으로만 구현됩니다. 움직이는 방향의 수평한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된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고유 길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유 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보았을 때 두 개의 사건이 발생한 지점이 한 위치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 고정된 지점 사이의 길이가 고유 길이입니다. 자, 이건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주선 안에 관찰자 B 그리고 이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A가 있는데 A의 입장에서 별 두 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A의 입장에서 그러면 A의 입장에서 별 두 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별들 간의 거리 라지 L이 A의 고유 길이에요. A 입장에서 고유 길이는 별 간의 거리입니다. 반면 B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움직이긴 하지만 B 역시 우주선과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주선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B 입장에서는 우주선의 시작점과 끝점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따라서 B 입장에서는 우주선의 길이 스몰 l이 B 입장에서의 고유 길이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길이가 수축이 되느냐? 여러분 A의 입장에서는 누가 움직입니까?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죠? 정지해 있는 A 입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애는 우주선이기 때문에 우주선의 길이가 수축이 됩니다. 이렇게 수축된 우주선의 길이 L'이 A가 보는 길이 수축이에요. 반면 B 입장에서는 별들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V라는 속도로 별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별들 간의 길이 라지 L이 L'으로 수축이 되죠. B 입장에서. 따라서 이 L'이 B 입장에서 수축된 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길이 수축과 고유 길이 분간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길이 수축과 시간 지연에 대한 내용은 다 했습니다. 추가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그리고 길이는 더 짧아집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과 공간이 더욱 더 많이 왜곡이 돼요. 길이 수축으로 설명하는 전자기력.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중학교 과학 시간에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같다면 이 두 도선 사이에는 자기적인 인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중학교까지는 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력이 전기력과 같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해요. 자, 도선에 전자도 있고 양전하도 있어요. 서로 같은 수대로 있었겠죠? 그런데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니 전자가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양전하는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다라고 봅시다. 역시 밑에 있는 도선도 전자는 왼쪽으로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양전하는 가만히 있다고 할게요. 이 상황에서 도선 1의 전자 입장을 보겠습니다. 도선 1의 전자 입장에서는 자기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전자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양전하들은 어떻습니까? 양전하들은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전자 입장에서 움직이는 양전하 간의 간격이 수축됩니다. 따라서 이 전자 입장에서는 국지적으로 양전하가 많이 모여있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와 플러스에 따른 전기적 인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전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양전하 입장에서는 양전하는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 전자는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 정지해 있는 애 입장에서 움직이는 세상의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 전자들의 간격이 수축되다 보니 국지적으로 전선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따른 전기적 인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두 도선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이나 자기적인 인력이나 사실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결국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전기와 자기가 서로 구별되는 힘이 아닌 같은 힘이다라는 통찰을 제공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죠. 자, 이제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뮤온의 운동을 분석하겠습니다. 여러분, 뮤온이라는 것은 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능 입자들, 우주선이라고 해요. 이 우주선이 지구 대기에 부딪혔을 때 발생되는 이 전리 입자들인데, 그 전리 입자들 중 하나로서 이 뮤온은 지상을 향해 내려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거의 빛의 속력에 근접하는 속력으로 내려오고, 수명도 워낙에 짧기 때문에 뉴턴 역학에 따르면 속도도 워낙에 빠르고 생성됐다가 소멸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지면에 닿기도 전에 사라져야 돼요. 뉴턴 역학에 따르면. 그런데 실제로 뮤온이 지표면에 닿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오늘 공부했던 시간지연과 길이수축으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뮤온 자체의 속력이 빛만큼 빠른 속력이다 보니 뉴턴 역학이 적용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눈치채셔야 되고, 이 지면에 닿는 현상을 설명하는 입장이 두 관찰자에게 살짝씩 다릅니다. 일단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A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뮤온과 같이 움직이는 관찰자 B가 있다고 할게요. A의 입장에서는 뮤온이 움직이죠? 뮤온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세상의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시간지연. 따라서 A의 입장에서는 시간 간격이 팽창, 늘어나요.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닿을 수가 있어요. A의 입장에서는 지면에 뮤온이 닿는 이유를 시간지연으로 설명합니다. 반면 B의 입장에서는,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B 입장에서는 이 지표면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0.99c로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수축되죠. 길이가 이렇게 수축이 되기 때문에 짧은 수명임에도 불구하고 지면에 닿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B 입장에서는 뮤온이 지면에 닿는 이유를 길이 수축으로 설명을 합니다. 됐죠? 추가로 여기에서 고유 시간과 고유 길이 체크할게요. 자, 고유 시간. 여러분, 고유 시간이라는 건 두 개의 사건이 동일한 지점에서 발생한 걸로 체크한 시간이에요. 수명이죠. 생성과 소멸이라는 두 개의 사건이 뮤온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본 사람은 B예요, 여러분. A의 경우에는 생성, 소멸, 발생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지점이 하나의 지점이 아니고 두 지점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A 입장에서는 고유 시간이 될 수가 없고, B 입장에서 고유 시간이에요. 자, 고유 시간. 이 상황에서 고유 시간은 B가 체크하는 수명입니다. B가 체크하는 뮤온의 수명. 그러면 고유 길이는 생성 지점과 소멸 지점이 딱 고정되어서 보이는 것은 A의 입장이죠. 여기 생성되는 지점과 소멸되는 지점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A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 고정된 두 지점 사이의 길이 바로 A가 측정한 고유 길이입니다. 자, 고유 길이는 A의 입장에서 체크한 생성 그리고 소멸 지점 간의 길이. 네, 이렇게 뮤온의 운동까지 우리가 정리해 보았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이거죠. 시간지연. 정지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움직이는 세상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리고 상대성 원리에 따라 이 시간지연이나 길이수축은 절대적으로 한 관성계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떤 관성계 입장에서 움직이는 관성계에서 모두 다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길이수축, 움직이는 세상의 길이가 짧아진다. 그리고 길이수축은 움직이는 방향이 수평 방향으로만 짧아진다. 그리고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가고 길이는 더 짧아진다까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도 같아서 어떤 장소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 빛만큼 빠른 세상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공간이 짧아졌어요. 이 시간과 공간이 서로 엮여서 함께 왜곡이 되었던 거죠. 어쩌면 이 시간을 달린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릴 노래는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라는 노래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달린다 할지라도 너무 오래 달리다 보면 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에 가슴이 짓눌리며 그만 관둘까라는 생각만으로 머리가 아득해지는, 정말 그때가 되면 1분 1초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간다라고는 하지만 시간은 분명 상대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의 시간과 계속 달리고자 하는 사람의 시간은 절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단히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유의미한 순간을 붙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찰나의 순간에서 영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지금 달리고 있는지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건지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